제목 유수의 선택 등장인물. 한유수 21살 휴학생. 한민수 실명한 전직 택시기사. 차준호 하반신 마비 재벌 2세. 백서진 JH그룹 회장. 윤희 준호의 고인이 된 약혼녀. 프롤로그 비제 무게. 강남역 11번 출구 앞 편의점. 유수는 오늘도 야간 알바 교대 시간까지 남은 3분을 세고 있었다. 21살, 휴학 2년차 그녀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해서 밤 11시에 끝났다. 아버지 한민수는 3년 전 택시 운전 중 빙판길 사고로 완전 실명했다. 시력을 잃은 그 순간부터 가족의 삶도 무너졌다. 의료비 2천만 원, 택시 할부금 3천만 원, 전세 대출 1억, 이자만 월 200만 원. 아버지는 매일 같은 말을 했다. 괜찮지 않다고, 미안하다고. 유수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다. 괜찮다고, 자신이 있다고.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편의점 야간 알바 월 180만 원, 주말 대리운전 월 20만 원. 항상 모자랐다. 빚은 줄어들지 않고 아버지의 눈도 나아지지 않았다. 제안. 그날 밤도 유수는 새벽 2시까지 대리운전을 했다. 마지막 손님을 내려주고 집으로 향하던 길,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기계적이었다. JH그룹 인사팀이라는 남자는 급한 건이라며 내일 오전 청담동으로 오라고 했다. 유수는 끊으려다 멈췄다.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버지 빚 전액 청산 가능하다고. 그리고 시력 회복 수술비까지. 다음 날 오전 10시, 유수는 48층 회장실 앞에 서 있었다. 대리석 바닥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 3년 된 패딩과 낡은 운동화. 이장 계약. 회장실 문이 열렸다. 백서진, JH그룹 회장 60대 여성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그 옆에는 휠체어에 앉은 20대 후반 남성. 백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 준호는 2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고 의사들은 회복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할 수 없었다. 차준호는 유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자신은 괜찮다고, 어머니가 또 이러신다고. 백서진이 유수를 향해 돌아섰다. 24개월 동안 준호를 전담 케어해달라고. 물리치료, 정서 지원, 모든 것을 대가는 5억. 계약서는 30페이지였다. 유수는 꼼꼼히 읽으려 했지만 법률 용어 투성이었다. 인사팀장이 재촉했다. 지금 서명 안 하면 기회는 없다고. 외부 연락은 월 1회 30분, 중도 이탈 시 위약금 10억. 거주지는 JH타워 45층 펜트하우스 24시간 대기조로 준호와 함께 생활. 유수의 손이 떨렸다. 2년 아버지와 인연을 못 보는 것 하지만 아버지의 눈. 유수는 서명했다. 3장 갇힌 일상. 45층 펜트하우스는 200평이 넘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급 가구들 하지만 유수에게는 감옥이었다. 첫 주는 최악이었다. 준호는 유수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명령만 있었다. 대화는 없었다. 물리치료 시간이 가장 힘들었다. 준호는 재활 운동을 거부했다. 의미 없다고, 어차피 안 낫는다고. 한 달이 지났다. 아버지와의 첫 통화 30분, 유수는 웃으며 거짓말했다. 회사가 좋다고, 사람들도 친절하다고. 아버지는 수술 날짜를 잡았다고 했다. 유수 덕분이라고. 정말 고맙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통화를 끊고 유수는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다. 2년 아직 23개월이 남았다. 사장 균열. 3개월째 어느 날 밤 준호가 악몽에 시달렸다. 유수가 깨웠다. 준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떨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서 취약함을 봤다. 준호는 한참 침묵하다 물었다. 왜 이 일을 하느냐고. 유수는 아버지 때문이라고 했다. 시력을 잃으셨다고. 준호는 비꼬듯 말했다. 효녀라고. 긴 침묵 후 준호가 말했다.
사고 당시 약혼녀가 같이 타고 있었다고. 자신은 살았고 윤희는 죽었다고. 자신이 운전했었다고. 다리가 안 낫는 게 벌 같다고. 윤희는 숨도 못 쉬는데 자신이 다시 걷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럴 자격이 없다고. 유수는 처음으로 이해했다. 그의 감옥은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죄책감이었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물리치료에 조금씩 협조하기 시작했다. 오장 변화. 6개월이 지났다. 준호는 이제 스스로 휠체어 재활 운동을 했다. 유수는 옆에서 격려했다. 어느새 존댓말이 반말로 한유수가 그냥 유수가 됐다. 준호는 물었다. 자신이 다시 걸을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처음으로 함께 영화를 봤다. 준호가 제안했다. 유수는 영화 본 지 3년 됐다고 했다. 알바하느라 시간이 없었다고. 준호는 뭔가 깨달은 듯 유수를 바라봤다. 미안하다고. 유수의 인생을 뺏은 것 같다고. 유수가 웃었다. 아니라고. 자신의 선택으로 여기 왔다고. 그리고 나쁘지만은 않았다고. 준호가 좋아지는 걸 보면서 자신도 위로받았다고. 그 말에 준호의 표정이 변했다. 뭔가 말하려다 참는 듯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10개월째 준호는 평행봉을 잡고 혼자 섰다. 30초 의료진도 놀라워했다. 백서진 회장은 울었다. 하지만 유수는 불안했다. 준호가 회복할수록 계약 종료가 가까워졌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도 변하고 있었다. 6장 고백. 15개월째 준호는 이제 보조기구 없이 천천히 걸을 수 있었다. 기적이었다. 어느 날 밤 준호가 유수를 옥상 정원으로 불렀다. 서울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다. 유수가 먼저 말했다. 아버지가 다음 주에 수술한다고. 그러면 목표를 이룬 거라고. 그래서 9개월 남았지만 이제 그만 가겠다고. 준호가 다가왔다. 왜 그러냐고. 계약 끝까지 있으면 된다고. 아니면 자신을 피하는 거냐고. 유수가 울먹였다. 이러면 안 될 것 같다고. 준호는 고용주고 자신은 직원인데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한다고. 준호가 유수의 손을 잡았다. 자신도 그렇다고. 매일 그렇다고. 유수 없으면 어떡하지? 떠나면 어떡하지? 유수를 좋아한다고. 유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고. 자신은 돈 받고 온 거라고. 이건 진짜가 아니라고. 준호가 말했다. 돈 다 돌려주겠다고. 계약도 파기하겠다고. 하지만 자신 옆에 남아달라고. 바로 그때 유수의 폰에 전화가 왔다. 아버지였다. 수술 성공했다고. 보인다고. 딸이 보인다고. 아버지가 울고 있었다. 유수도 울었다. 아버지는 말했다. 이제 걱정 말라고. 자신이 다시 일하겠다고. 유수는 유수 인생을 살라고. 그리고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딸이 행복해 보인다고. 그 사람 좋은 사람이냐고. 유수가 준호를 봤다. 준호도 유수를 봤다. 7장 선택의 시간.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다음 날 백서진 회장이 유수를 따로 불렀다. 회장은 말했다. 수고했다고. 아들이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계약은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9개월치 급여는 보너스로 주겠다고. 5억 외에 2억 더. 그리고 준호한테서 떨어져 달라고. 어머니로서 부탁이라고. 준호는 유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유수는 웃었다. 쓴 웃음. 준호 생각은 안 들어보냐고 물었다. 백서진이 대답했다. 아들을 잘 안다고. 지금은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거라고. 시간 지나면 잊는다고. 유수가 말했다. 자신이 돈 때문에 온 거 알면서 왜 사랑은 진짜가 아니라고 단정하냐고. 백서진이 차갑게 말했다. 그게 세상이라고. 유수가 아무리 착해도 아들을 살렸어도 유수의 가난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건 가족에게 짐이 될 거라고. 유수가 일어섰다. 알겠다고.
하지만 자신이 떠날지 말지는 준호가 결정할 문제라고. 자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그날 밤 유수는 짐을 쌌다. 7억을 포기하기로 했다. 위약금 10억은 평생 갚아도 좋았다. 자유가 더 중요했다. 하지만 문을 열자 준호가 서 있었다. 도망가냐고 물었다. 유수가 대답했다. 그렇다고. 준호가 말했다. 자신도 데려가 달라고. 회사 그만둘 거라고. 이 집도 나갈 거라고. 유수랑 같이 살 거라고. 작은 집에서 평범하게. 달이 나았으니까 취직도 하겠다고. 유수가 말했다. 미쳤냐고. 재벌 2세가 무슨 취직이냐고. 준호가 웃었다. 자신도 이제 자유롭고 싶다고. 유수처럼. 유수 없으면 의미 없다고. 걷는 것도 이 재산도. 유수가 말했다. 회장님이 가만 안 두실 거라고. 준호가 대답했다. 안다고. 근데 자신은 유수를 선택할 거라고. 엄마가 자신을 선택해준 것처럼 이젠 자신 차례라고. 에필로그 3년 후 2028년 봄 한강 근처 작은 카페 유준 커피라는 간판이 바람에 흔들린다. 유수가 커피를 내밀었다. 손님이 웃으며 받았다. 사장님 커피 맛있다고. 준호는 주방에서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었다. 작은 카페지만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한민수가 들어왔다. 이제 완전히 회복한 그는 택시 운전을 다시 시작했다. 배달 알바도 겸했다.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준호더러 사위 아니고 아들이라고. 정말 장하다고. 유수가 준호를 봤다. 준호도 유수를 봤다. 둘 다 웃었다. 힘들었다. 백서진 회장은 약속대로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유산 상속 박탈, 인맥 단절, 모든 지원 중단. 준호는 처음엔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들었다. 이력서에 JH그룹이 있으면 다들 이상하게 봤다. 왜 여기 지원했냐고. 유수는 위약금 10억을 갚기 위해 다시 세계 알바를 시작했다. 둘이서 5년 안에 갚기로 했다. 하지만 행복했다. 좁은 원룸에서 라면을 끓여 먹을 때도 전기세 걱정할 때도 서로가 있어서 행복했다. 1년 후 둘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대출받고 정부 지원금 받고 한민수가 퇴직금을 보태서 카페는 잘 됐다. 준호의 커피 솜씨가 좋았고 유수의 친절함이 손님을 불렀다. 입소문이 났다. 어느 날 백서진 회장이 카페를 찾아왔다. 3년 만이었다. 유수는 긴장했지만 준호는 담담하게 커피를 내렸다. 회장은 한참 아들을 보다가 말했다. 행복해 보인다고. 엄마가 틀렸다고. 미안하다고. 준호가 대답했다. 괜찮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엄마가 자신을 포기 안 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백서진이 울었다. 유수에게 말했다. 잘 부탁한다고. 이 고집쟁이 좀 잘 돌봐달라고. 유수도 울면서 웃었다. 그러겠다고. 그날 저녁 카페를 닫고 둘은 한강을 걸었다. 준호가 유수의 손을 잡았다. 유수야, 후회 안 해? 5억 날린 거. 준호가 물었다. 유수가 웃었다. 후회. 매일에 그 돈 있었으면 빚 진작 갚았지. 준호가 놀라 유수를 봤다. 유수가 계속 말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얻었잖아. 당신. 준호가 웃었다. 싸구려 멘트라고. 유수도 웃었다. 그래도 진심이라고. 둘은 한강을 바라봤다. 야경이 아름다웠다. 3년 전 45층 펜트하우스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유수가 말했다. 있잖아, 준호야. 나 요즘 생각하는데 뭐? 심청이 인당수에 빠졌을 때 말이야. 정말 슬펐을까? 당연하지. 죽는 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 유수가 준호를 봤다.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게, 아버지를 위해 뭔가 할 수 있었다는 게, 그게 슬픔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 준호가 유수의 어깨를 감쌌다. 넌 현대판 심청이야. 그럼 넌 뭔데? 나? 준호가 웃었다.
영환? 아니면 그냥 구해진 사람? 유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넌 나랑 같이 선택한 사람이야. 우리 둘 다 뭔가를 버리고 뭔가를 선택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준호가 조용히 물었다. 유수야,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서 가끔 무서울 정도야. 너? 나도 준호가 유수를 꼭 안았다. 매일 감사해. 내가 그때 도망치지 않아서. 바보. 내가 도망치려 했는데 당신이 쫓아왔잖아. 그것도 그렇네. 둘은 웃었다. 한강물이 반짝였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삶은 계속됐다. 다음날 카페에는 새로운 메뉴가 붙었다. 유수의 아이디어였다. 심청 라떼, 달콤 쌉쌀한 맛, 희생 끝에 찾아온 행복의 맛. 손님들이 물었다. 이름이 독특하다고. 무슨 의미냐고. 유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옛날 이야기예요. 효녀 심청 아시죠? 근데 현대판은 좀 달라요. 어떻게요? 심청이 스스로 선택해요. 그리고 심청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구원받아요. 해피엔딩이죠. 손님이 웃었다. 좋네요. 저도 해피엔딩 좋아해요. 저도요. 유수가 커피를 건넸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해피엔딩 속에 살고 있어요. 그날 밤 유수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이었다. 2028년 4월 15일 맑음 오늘도 카페가 잘 됐다. 아버지가 들르셨다. 준호가 아버지 택시비를 또 냈다. 나중에 한 소리 들었다. 둘이 싸우는 거 보면 진짜 아들 같다. 웃겼다. 빚은 아직 6억 남았다. 3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다. 카페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 백서진 회장님이 오늘도 오셨다. 요즘 자주 오신다. 준호랑 조금씩 대화하시는 것 같다. 다행이다. 준호가 아까 프러포즈했다. 반지도 없이 나 웃으면서 승낙했다. 5년 후에 하자고. 빚 다 갚고. 준호가 그러래. 있잖아 일기야. 나 진짜 행복해. 3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 그때 나한텐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알고 보니 나한텐 항상 선택권이 있었어. 계약서에 사인할지 말지. 준호를 좋아할지 말지. 도망칠지 남을지. 물론 선택이 쉽지는 않았어. 대가도 컸고. 근데 내가 선택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심청이도 그랬을 것 같아. 인당수에 뛰어든 게 아니라 뛰어들기로 선택한 거. 그게 진짜 효도고 진짜 사랑이 아닐까. 유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한강이 보였다. 달빛이 물 위에서 춤췄다. 준호가 뒤에서 안아줬다. 뭐해? 일기 써. 너도 써봐. 좋아. 나 그런 거 안 해. 해봐. 나중에 우리 애들한테 보여주게. 애들? 준호가 놀랐다. 벌써 그런 생각까지? 당연하지. 유수가 웃었다. 둘 낳을 거야. 딸이랑 아들. 이름은? 딸은 윤희 준호 약혼녀 이름, 아들은 민수. 우리 아빠 이름. 준호가 울컥했다. 유수야. 왜? 싫어. 아니, 너무 좋아. 준호가 유수를 꼭 안았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됐다.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빚이 있었고, 여전히 힘들었고, 여전히 불안한 날도 있었다. 하지만 함께였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했다. 현대판 심청전 차이가 있다면 이 이야기는 희생으로 끝나지 않았다. 선택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청은 혼자가 아니었다. 끝.